자, 이번 시간에 제목을 보니까 면역 올리는데 최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더덕 같기도 하고, 도라지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인삼 같기도 하고, 자, 누가 만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엉 같기도 하고.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58가지 이야기 가운데요. 굉장히 다양한 진짜 허브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뭘까요? 누가 맞히셨을까요? 네, 인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뿐만 아니라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조금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인삼을 많이 먹였죠. 근데 이제 한때 이제 인삼이 간 수치를 높인다, 뭐 홍삼이 어떻다, 환자들에게는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인삼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적용하시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허브의 좋은 점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을 보면요. 탁월한 효능과 신비한 약성 때문에 동양의학에서 최고의 약초 하면 사람들이 인삼부터 꼽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양가도 높고 또 면역 증진제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또는 중국에 인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 대체의학의 원산지인 아유르베다 의학을 하는 인도에서도 인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삼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산에서도 동유럽에서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삼을 재배하실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인삼은 아주 비옥하고 물이 잘 빠지고 이제 햇빛이 밝은 데서보다는 그늘이 약간 80% 정도인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음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씨앗으로만 번식해서 파종하면 2년 후에 발화합니다. 그리고 휴면 중인 씨앗을 깨어나게 하려면 예비 발화 과정을 거치면 좋고 우리 발화 현미로 싹을 틔우듯이 그 다음에 인삼 뿌리는 재배한 지 4,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인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방어 능력을 올려주는 데 상당히 유익한 물질입니다. 자, 인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에 참 중요한 약효로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우리의 시달린 신경대,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중추신경계에서부터 많은 부분을 교란시키는 이런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해서 이 정신적으로 요새 현대인들이 어떤 작은 말에도 상당히 민감하죠.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신경들이 멘탈들이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만큼은 이제 멘탈이 굉장히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1공처럼 신경을 안정시키는 티아민이나 뭐 리보플라빈이나 비타민 B12 등의 이 뇌를 안정시키는 음식 대신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처럼 이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효소가 없는 그런 정제된 음식, 정제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계통이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삼에 들어있는 이런 사포닌 성분들은 뇌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호르몬들을 잘 분비하도록 도와주는 사포닌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포닌이 한 3에서 6% 정도 들어있다면 페놀이나 폴리아세틸렌 같은 지용성 화합물도 적당히 들어있고 또 산성 다당체 같이럼 인체에 유효한 탄수화물 성분들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미네랄도 들어있고 항질소 화합물도
또 산성, 다당체와 같은 탄수화물 성분도, 그다음에 페놀이나 폴리아세틸렌 같은 지용성 화합물도,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등 아주 우리 몸에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독성은 없으면서 약품으로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인삼을 밖에 분들 보니까 우유에다가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두유나 넌밀크에 갈아서 드셔도 되겠고요. 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인삼의 구체적인 효능들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삼은 이렇게 뿌리 모양이요. 이거 보니까 사람을 닮아서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의 이름이 뿌리 모양이 사람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잔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는 중국에 가니까 인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날 나가면 시장에 할머님들이 인삼을 각자 자기 산에서 캐가지고 가지고 나오시는데 잔뿌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손질할 때는 잔뿌리가 많으면 귀찮죠. 그래갖고 이제 잔뿌리가 없는 걸 샀는데 알고 봤더니 잔뿌리가 많은 애가 훨씬 더 효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뿌리에 사포닌 함량이 많아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한 육체적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 활력을 많이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허약하신 분들, 여러분들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면역 증진을 위한 강장제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항산화제로 면역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또 갈증 있는 분들, 세포에 탈수가 심하신 분들이 카페인 종류를 드시면 점점 더 탈수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갈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이런 세포의 탈수 현상, 세포에서 수분이 부족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당뇨병을, 인슐린을 아주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을 흡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 또 암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인삼이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하셔서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불러올 만큼 이 심장 쪽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할 만큼 심혈관 질환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도,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혈압을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삼의 효능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유스테이션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 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항산화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준을 많이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어도 기운이 없으시죠? 게다가 이제 해독까지 하니까 더 기운이 없는 것 같지만 검사해보면 몸의 레벨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인삼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많이 개선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을 줄여주는데, 혈압을 콜레스테롤 수치를 쭉쭉 줄여주니까 고혈압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 menstrual discomfort, 이 생리 때 월경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난소나 자궁 쪽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자궁 질환, 골, 칸디다, 질염 요럴 때 어떤 이제 생리 때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요럴 때 굉장히 많이 안정시켜 줍니다. 생리 증후군을. 게다가 이제 항종양 특성으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가 이 종양이 크지 않도록 잘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이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삼은 혈류를 많이 자극해서 혈류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대사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주고 혈관에 막혀있는 콜레스테롤을 잘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혈압도 조절해주고 혈류도 개선하고, 보니까 인삼도 정말 약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동양아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그렇게 인삼을 많이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때 도대체 홍삼을 먹어야 돼요? 수삼을 먹어야 돼요? 백삼을 먹어야 돼요? 막 인삼도 종류가 다양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려 인삼을 먹어야 됩니까?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인삼을 그대로 말린 다음에 건조한 것은 백삼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조해서 좀 드라이해 보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는 애는 그 증기로 100도에서 쪄서 건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크나 이런 거에다가 홍삼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아마 증기로 100도에서 쪄서 건조한 것은 홍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인삼은 여기 수삼으로 보시면 맨 위에 그냥 생인삼은, 사실 생인삼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예, 그래서 신선해서 좋지만 오래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백삼이나 홍삼 형태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인삼이 좋다고 1년 내내 내리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철 한철 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삼을 복용하실 때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조심하시는데 혈당 이제 당뇨 환자들도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 혈당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슐린을 4번 정도 인젝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해독식을 하시면서 해독식만 해도 저녁 과일만 먹어도 이 당 수치가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 약까지 드시면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임삼도 여러분들이 좋다고 너무 과용하시게 되면 이 혈당이 아주 저혈당이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당뇨병 환자들 조금 조심하시고 저혈압이거나 아니면 중증 고혈압이거나 이게 양극단일 때 혈압 환자분들은 아주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랫동안 과량으로 드시거나 또 임신 중에는 피하는 게 좋고요. 특별히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항암이나 방사선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인삼을 장기 동안 과량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인삼을 활용하시는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이제 가벼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로는 식용과 약용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제 드시기 좋은 건 사실 수삼으로 그때 제철일 때 그때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